자, 에코프로 조단위 M&A, 이게 시사하는 바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에코프로 2차전지 산업 확장 위해 M&A 조직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인수합병 조직을 꾸린다라는 소식이 어젯밤에 지금 나온 거고요. 짧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최근 대표이사 직속 M&A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너지 극대화하고요. 2차전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해외 광산 개발 목적으로 글로벌 자원실도 신설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캐피탈 에코프로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M&A 추진 관련된 도움을 줄 전망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세 가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 규모가 지금 얼마라고요?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돈 없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현금이 많아요. 근데 현금 지금 보유금이 많다라고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선 다른 얘기가 많이 루머가 나왔었거든요. 이 회사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회사가 되게 커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건 약간 그런 전지적인 그 신화처럼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규모의 성장입니다. IMM 인베, 뭐 프리미어 파트너스, SKS 프라이빗 에쿼티 뭐 등등, 상장 전부터 같이 해온 이런 든든한 우군들도 있어가지고 자금적인 부분에 대한 조달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 M&A, 이 쌓아놓은 금액과 든든한 우군들을 통해서 M&A 조직까지 만들고 이제 확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시사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대규모 유증설은 역시나 낭설이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보유 현금하고 단기 금융 상품 규모만 1조 원에 웃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얘네들 시설 자금 투자 쫙 하고 지금 확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얘네들 지금 단기 금융 상품이랑 현금 쌓아놓은 게 1조 원 수준이래요. 유상증자는 누가 해요? 돈이 없을 때 하는 거죠. 돈이 없을 때 막 진짜 월급도 못 줄 때 주주들한테 손 빌려가지고 진짜 뭐 사업 목적 그러면서 막 애매하게 써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유증하면은 또 나락가는 건데, 돈이 없어야 되는데 이 회사 자꾸 낭설 나오고 막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돈 없어서 얘네들 유상증자 해야 될걸, 시설비 다 못 메꿀걸. 이건 여러 번 제가 짚어드리긴 했는데 이게 결국엔 또 시장의 뜬 소문이었고 낭설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정도 있는 애시당초 이 기업이 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할 리가 없다라는 건데, 자꾸 이렇게 돈이 없고 시설 투자해야 되고 지금 적자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거죠. 이 기업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 때린다 그러면은 줄 섭니다. 이 정도 기업이면은 줄 설고 막 나설 곳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요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유포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실적까지 안 좋대. 실적으로 뭔 상관이야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증해야 되는 회사가 M&A에 나섭니까? 1조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는데 유증을 하면서 더 큰 사업에 벌릴 거면은 유증을 하겠죠. 주주 배정으로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3자 배정을 줄 서는데 거기다 해버리죠. 역시나 대규모 유증설은 뜬구름 잡는 뜬소문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였고요. 주가 하락 위한 괴소문, 헛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 성장 시나리오 측면을 두 번째 시사하는 바를 봐야 돼요.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군들은 꾸준한 증설과 기술 개발, M&A 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성장 시나리오를 좀 써나갑니다. 그런 국면으로 좀 보셔야 돼요. 성숙기,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기업이 성숙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산업들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도 현금 배당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조금 이제 성장성은 떨어지죠. 다만 주주들한테는 여러 가지 환원책을 사용을 하는데 현금 배당 아니면은 뭐 자사주 소각, 매입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근데 성장 산업은 성숙 산업이랑 달라요. 성장 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해갖고 주가로서 주주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고 매출을 늘리면서 그 업에서 1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 산업의 1등 기업, 리딩 기업은 기업 성장과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기술 개발해야 되고요. 시설 자금 모집해야 되고 M&A 등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뭐예요? 기업이 성장해요. 배당도 좋은데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보다는 주가를 부양시켜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켜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상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승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보답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이게 성장하는 기업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M&A가 그런 측면에서
그 필요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잘된 M&A를 통해서 기업이 또다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돈이 없는 기업은 이건 못한다는 거죠. 근데 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헤지 측면입니다. M&A의 목적이 지금 이번에 이 조직의 목적이 뭐냐면요. 밸류체인 가치 사슬의 강화입니다. 특히 대형 리튬 광산 보유 기업 혹은 관련 기술에 대한 기업에 대한 M&A를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난해 3, 4분기에 메탈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재고 자산 손실로 나왔잖아요. 매출은 늘어났는데 적자가 나는 구조를 경험을 했어요. 이 회사는.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2차 전지 회사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 메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진짜로 노다지고 막 기분이 좋고 니나노를 외치고 있었는데 막상 떨어지니까 어머 세상에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거 해지해야 되겠구나. 이거 리스크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익에 원가 경쟁력을 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업들은 새삼 깨달았을 겁니다. 리튬이나 원자재를 그러면 직접 확보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가 절감되죠. 그리고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나죠. 그리고 외부 리스크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이런 가격 리스크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뭐 글로벌 자원실 신설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건데 지난해 이미 이거 제 방송에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가끔씩 공시 해석해드리잖아요. 공시 보니까 정관 변경을 통해서 에코프로그룹은 광산이나 자원채굴 이런 해외 탐사 있잖아요. 자원 탐사. 이게 사업 목적이 이미 추가가 돼 있어요. 지난해 이건 방송에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갈 것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뒤에 해외 광산 개발 목적으로 자원실도 신설했다라고 전해지는 거죠. 이미 이거는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럼 M&A 통해서 뭘 해요? 리스크를 해지를 해요. 이를 통해서 꾸준한 이익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 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2차 전지 사업 확장을 위한 M&A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